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의 하락을 되돌렸는데요. 각자의 기초 체력에 따라서 전일의 하락을 많이 되돌린 친구들도 있고 전일의 하락을 거의 되돌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금요일 날에 급락했던 거, 하락했던 거를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고요. 아직도 그 매도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굳이 따지자면은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한 매도가 좀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갈수록 혼조해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매도가 우위한 상황에 그렇게 매도세가 우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혼조하다,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시장의 방향성은 갈수록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뭐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긴 있었는데요. 주로 시장이 이제 주목을 했던 이슈는 역시 미국의 기업 실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뭐 중소형 은행주 뭐 그런 거에 해당을 하는 뭐 중소형 은행주는 아니긴 한데 찰스 스왑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찰스 슈왑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어떤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적이 좋다라는 거에 일단 시장은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런 것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 지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불필요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훈풍을 좀 이끌어내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휴전이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일시 휴전이란 이야기 자체가 나왔으니까 긴장감은 일단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 이슈에 힘이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시 휴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시장의 호재로 일단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한 거 이런 것도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어젯밤에는 대부분 다 일단 좋은 소식들만 있었긴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 다만 이제 금리는 좀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다 혼란스러운 구간인데요. 어제 금리가 올랐던 것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움직임과 증시의 움직임이 1대1로 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금리가 이 안정적인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영향을 좀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올라갔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난 그 금요일 날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 중간 자리 정도를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기 달러는 요즘에 좀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줘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됐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혼조한 구간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달러는 조금 일단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혼란하니까 증시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금리는 조금 올랐다. 뭐 요 정도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읽어볼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리는 상승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다라는 거고, 금요일 날에 전쟁이 악화된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떨어졌던 것도 있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졌던 게 있긴 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기업의 실적들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경제가 좋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뭐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뭐가 시장이 좀 좋다, 경제가 좋다, 뭐 전쟁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이 심화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금리가 또 떨어지고, 참 어느 장단에 이 발을 맞춰야 될지. 하여튼 금리의 움직임이 정말 좀, 금리의 움직임이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소식에 막 웃을 수 없고 나쁜 소식에 막 슬퍼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한 게 호재고요. 전쟁이 난 게 호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고용지표가 뭐 좋게 나온 건 악재고요. 하여튼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안 좋고 안 좋은 게 좋은 독특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상황이 아무튼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재밌는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죠.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 가만 보시면 최근에 QT를 어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생각했던 QT 시나리오는 검정색 선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소해 나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은행도 망하고 또 그리고 미국 그 정부에서 워낙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서 이 QT 대차대조표 축소를 속도를 좀 굉장히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이시다시피 연준의 기존 자기네들 시나리오보다 이 대차대조표의 줄어드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긴 합니다. 비록 이제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긴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증시가 이렇게 강하고 아직도 금융시장이 잘 버티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연준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강한 긴축이 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이렇게 빨리 대차대조표를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 지금 벌써 지금 몇 개월치 지금 밀린 거죠, 지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선을 쫙 따라가 보면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미 몇 달 정도 지금 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긴축 중이긴 긴축 중인데 긴축의 강도가 조금 좀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유동성이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증시가 강한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재밌는 게 이런 거를 봐도 그렇죠. 미국 정부가 돈을 그만큼 또 많이 쓰고 있다고요. 정부의 총 투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쓰니까 이게 유동성이, 연준은 수도꼭지 잠그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꼭지 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안 잡히고 금리는 자꾸자꾸 올라가고, 그렇다라고 해서 정부가 또 돈은 풀고 있으니까 당장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도 또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쁘고 나쁜 게 좋은, 이 하여튼 독특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닌겔 맞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닌겔 맞아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 상황이 이렇게 그냥 시장 상황이 골골골골 되면서 계속해서 잘 그냥 망하진 않고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좀 먼저 볼까요? 전일 하락을 되돌렸지만 뭐 완전히 다 되돌린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하락했던 그 매도세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상승을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 매도세의 영향은 없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 다시 중요해졌겠죠, 그죠? 5분봉인데요. 15,270을 지금 보시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어젯밤엔 가만히 있었어요. 어젯밤엔 그냥 빨리 자버렸고요. 뭐 굳이 어젯밤엔 270 저항 테스트하는 날인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안 보고 자버렸고, 오늘 밤에 또 잘 보면 됩니다. 270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하방 진입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270 테스트 다시 한번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르냐 내리냐가 다시 한번 어떤 중요한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혼조한 구간 안에 있다.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 만들어지고 있죠.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방향을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S&P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전일 하락을 완전 되돌렸는데요. 금융주 강세로 인해서 전일 하락을 완전 되돌렸는데, 이 정도면은 뭐 사실상 거의 하락세는 극복을 하긴 한 건데, 근데 일단은 이제 S&P는 어쨌든 여기 이제
전저점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 어딘가의 저항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오늘 밤에 할지 말지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미국 증시는 오늘 밤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대 지수가요. 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어떤 저항을 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오늘 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좀 전에 봤다시피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죠? 우린 사실 뭐 그런 거를 금리의 상승세에 기반해서 아래쪽으로 증시를 아래쪽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쨌든 주된 투자 아이디어죠. 금리의 상승세가 끝났냐? 그렇지 않았죠. 아직 확인할 수 없죠.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되니 증시의 상방은 제한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혼조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국제유가도 혼조하고 뭐든 다 혼조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전반적으로 금요일 날에 약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단순히 기술적인 되돌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기존의 방향 맞죠. 예. 증시는 아래쪽으로 조금 압력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뭐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기존의 일련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뭐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봤고요. 유럽 증시를 잠깐만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잠깐 보자면 얘도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지지력 어젯밤에 테스트했죠. 혼조한 구간입니다. 다들 방향성이 혼조해요. 여기서 쌍바닥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쌍고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뭐 다른 걸 다 봐도 저기 전반적으로 다 혼조해요.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면 뭔가 방향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도 뭐 보시다시피 17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방향성 혼조합니다. 대부분 다 뭐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봤고 한국 증시도 뭐 보나마나 오늘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바닥 테스트를 해내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내면 제법 든든한 바닥이 돼서 제법 멋진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이끌어낸다라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던 거,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던 거, 이 흐름이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전반적으로 다 혼조한 그런 구간인데 하이닉스는 강하네요, 그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뭐 그죠? 코스피 혼조한 구간입니다. 쌍바닥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쌍고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혼조한 구간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자리라 보여지고요. 코스닥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물론 아직은 중요한 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네요, 그죠? 박스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걸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코스닥은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아직은 아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도 뭐 그렇습니다.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어요. 아직까지 뭐 상승세는 근데 이런 지난번부터 올라오는 이런 상승세는 유효합니다. 근데 아무튼 혼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지켜보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또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